everybody, I'm Gina and welcome to Move with Music Class. 자, 오늘은 신체로 표현하는 음악 감상 교수법. 자, 음악 감상을 하는데 어떻게 신체로 표현해서 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신체로 표현하는 것을 실기로 적용하기 전에 음악 감상을 어떻게 신체로 하는지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음악 감상은 무엇인가, 음악 감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음악 감상을 듣는 거다, 무엇 하는 거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음악 감상의 목적, 왜 들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음악적성과 아이들이 음악적성과 음악 감상의 관계와 청취와 경청은 무엇이 다르고 그다음 배경음악의 중요성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감상은 무엇일까요? 자, 그 감상을 한다. 음악을 감상하는 거. 예, 저는 아주 음악 감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음악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음악은 언제나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어디를 가거나 꼭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은 music appreciation, 영어로 music appreciation이라고 하고요. appreciate 한다는 것은 자체를 그것을 음미한다, 아니면 그걸 존중한다, 그리고 또 음악을 즐기는 것, 그런 것들 말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감상은 음악을 듣고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 음악을 듣고 즐기고 음악을 존중하고 그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외부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제 학교에서 음악 수업 시간에 음악 감상 수업을 필수로 넣잖아요, 저희가. 근데 대부분 이제 중학교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너희들 음악 감상 좋아하니? 음악 시간은 어떠니? 그러면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음악 감상을 듣는데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졸음을 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자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을 듣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음악을 공간 자체가 이렇게 한계가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1시간 동안 무슨 모차르트 심포니나 아니면 베이토벤 심포니 같은 걸 들었을 땐 당연히 그 음악 감상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음악 감상을 이걸 했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올바른 음악 감상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음악을 접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 감상의 목적은 첫 번째가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음악은 인간의 영혼을 조정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철학자면서 시인이던 플라톤은 인간은 그 음악 교육은 리듬, 조화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렇게 영혼의 절제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좋은 성격을 발달시켜 준다. 따라서 좋은 음악 어렸을 때부터 들은 아이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인간 관계나 어떤 그런 삶의 그런 목표를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되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음악은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모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아주 저급하고 아주 나쁜 음악,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욕구, 천한 욕구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악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그런 사람으로 형성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감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파괴적인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귀청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나 소리에 대한 그런 굉장히 어떤 무서움을 느꼈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아이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런 음악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그 아이는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반면 우리가 모차르트 같은 음악은 긍정적이고 또 다른 음악 같은 것도 굉장히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죠. 그런 음악을 들었을 때는 그런 음악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음악은 사람의 영혼을 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의 목적은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음악을 들으면서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굉장히 문화적인 거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돼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클래식 음악을 가야 되겠다, 오페라를 보러 가야 되겠다, 어떤 비즈니스상 가야 되겠다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클래식 음악은 따분하다, 졸립다, 이것은 왜 그렇게 생긴 그런 생각들일까요? 그건 어려서부터 그런 음악 감상하는 것을 노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40분 동안, 오페라 같은 경우는 2시간, 3시간 하거든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공감대도 형성되지도 않은 그런 장소에서 계속 그걸 듣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고역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난 아이에게 처음부터 오페라를 접해 주었다. 그러면 그 오페라를 들을 때 그 아이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가질 것이고 익숙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것을 음악을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반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다양한 문화를 접해 주어야 되고, 또 국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은 창이나 뭐 이렇게 꽹과리 이런 거 듣는 것을 굉장히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들리면 그냥 손을 꺾버리죠. 자, 그건 또 왜 그럴까요? 클래식은 괜찮은데 왜 국악은 안 될까? 자, 국악은 어렸을 때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창이나 가야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렸을 때 그런 환경들이 커서도 그 음악을 굉장히 거부하고 듣기 싫어. 나한테 굉장히 안 들리는 소리야. 왜냐면 사람은 자기 들리지 않는 소리는 그냥 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악 감상의 목적은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또 그런 다음에 음악은 세계인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는 공감들이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영혼을 조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음악 감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음악 적성과 음악 감상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자, 음악 적성은 에드윈 고든 박사님에 의하면 9세가 되면 고정이 된다고 해요. 자, 이거는 음악학습 이론이나 유아음악과 조기교육 또 그다음에 음악학습 연속을 배우셨던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음악 적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급속히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의 음악 적성이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음악을 듣게 되면 자기가 처음에 보유하고 있던 그 음악 적성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세 이전까지 어머님이 아이를 양육했을 때 음악을 전혀 들려주지 않았으면 그 아이는 음악 적성이 높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져서 나중에 음악 적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9세가 되면 어떠한 음악적 환경을 준다고 해도 그 아이의 음악 적성은 전혀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고정이 된 거죠. 세트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9세까지는 정말 필수적으로 음악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음악 감상은 무엇이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을 들려줌으로 해서 음악에 대한 노출과 이런 음악적인 데 그런 감수성을 길러서 음악 적성을 개발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음악 감상을 하는 것을 음악 감상이라는 거 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냥 음악 감상을 듣는 거죠. 음악을 듣는 거죠. 이런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악 적성과 음악 감상의 관계는 뭐냐? 음악 감상을 하는 거, 음악을 듣는 것은 아이들이 음악 적성 높여주고 그것은 9세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음악 감상곡을 선택을 해서 아이들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취와 경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청취와 경청은 무엇일까요? 자, 청취나 경청 둘 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hear and listen. 자, 그렇지만 영어에서 hear하고 listen의 의미도 다르고요. 여기서 보는 청취와 경청도 달라요. 자, hear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위에 소리에 있는 모든 소리를 그냥 듣는 거예요. 뭐 문 닫는 소리, 이렇게 스위치 올리는 소리, 뭐 찌개가 끓는 소리 이런 것들은 다 들리는 소리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들리고 듣는다고 해서 들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 물리적인 소리들이 들리는 거죠. 이런 것을 hear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들리는 거, 소리들. 근데 경청은 막 집중해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누가 소근소근 얘기하는데 그것을 잘 안 들리지만 내가 듣기 위해서 굉장히 경청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도 청취 또는 경청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게 동영상 강의를 틀어놓고 여러분이 가서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청취가 되는 거죠. 그냥 들리는 소리. 그래서 경청은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제가 하는 말들을 이해를 하면서 아주 집중 있게 듣는 걸 경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음악 감상에서는 청취와 경청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 자, 처음부터 음악을 들어보지 않는 아이들한테 경청을 시킬 수는 없어요. listen 해가지고 그 음악을 쫙 들어보고 40분 동안 50분 동안 들어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초등학교에서도 뭐 음악을 오늘 스트라빈스키 뭘 딱 듣고 나서 40분 동안 들읍니다. 경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는데 그거는 청취는 될 수 있겠죠. 자면서 그냥 들는 거 뭐 하겠지만 경청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 청취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양의 청취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공부하면서도 듣고 뭐 하면서도 듣고 이렇게 청소하면서 듣고 하는 그런 청취가 많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자기가 그 음악에 대해서 낯설지가 않은 거죠. 이거에서 많이 들어본 거. 그리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뮤직 잉글리시 CD를 제가 이렇게 처음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한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CD를 자기가 좋아하는 CD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좋아하는 CD만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좋아하는 CD만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청취에 관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잖아요. 조성해 주면 어느 순간 그게 낯이 익어서 이제 그 CD가 자기 메인 레퍼토리에 들어가는 거죠. 또 그럼 그 CD만 막 듣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청취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 다음에야 비로소 경청.
잘 듣고 그 수업에 했던 내용을 듣고 또 시각적으로 보고 또 해보고 이런 등등의 그런 과정이 이렇게 비로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취가 음악 감상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잘 때도 들려주고 일어서면서 들려주고 이빨 닦으면서 들려주고 그런 청취를 많이 해준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이제 어른이 돼서 인식 능력이 있고 발달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경청을 해야 될 시간이 있을 때 될 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집중하고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연령에는 청취와 경청이 당연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많은 양의 청취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청취와 경청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배경음악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자, 배경음악은 좋은 음악을 선택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굉장히 소리를 자극하는 음악, 예를 들어서 큰 음악만 매일매일 들려주면 나중에 그 아이는 큰 음악에만 너무 익숙해 돼서 더 큰 음악이 아니면 귀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럼 작은 음악은 또 굉장히 이렇게, 왜냐면 큰 음악에만, 소리가 큰 음악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음악, 더 소리가 큰 음악에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자기 혼자 했을 땐 소리가 작다가 이제 정말 뭐 월드컵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소리가 꽝꽝꽝꽝 거리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시끄럽지만 어떻게 되죠? 귀가 그 소리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듣고 나서 작은 소리 들으려면 굉장히 소리가 안 들려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배경음악은 어려서부터 귀를 아주 좋게,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경음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좋은 배경음악이냐. 자, 모차르트가 좋다. 모차르트 음악은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산모들한테 모차르트 음악을 들어야지 아이들이 IQ가 뭐 발달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찬을 먹을 때도 김치도 있고 김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치가 좋다고 김치만 계속 먹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배경음악이란 건 배경음악의 중요성은 뭐냐면 다양한 배경음악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배경음악이 골고루 접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가 좋으니까 모차르트만 계속 들어주면 아이는 그 음악에만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악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전음악, 바로크 음악, 그 다음에 무슨 낭만 음악, 그 다음에 클래식 중에서도 뭐 현대 음악의 클래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재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소리를 접할 수 있는 배경음악을 들려주셔야 되고, 그런 배경음악이 계속 접해졌을 때만이 아이들이 음악 적성도 발달이 되고 경청도 할 수 있게 되며 그 다음에 훌륭한 문화일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경음악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음악을 정말 많이 듣게 해서 그 배경음악을 통해서 배경음악을 계속 통해서 마음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배경음악을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을 후에는 자기가 다양하게 섭렵하고 그다음에 그 좋아하는 곡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지만 어떤 하나만 딱 내가 그거를 갖고 하겠다. 난 국악이니까 국악만 좋다. 난 클래식이니까 클래식만 좋다. 내가 거기서도 뭐 고전음악만 좋다. 모차르트만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양한 작곡자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경음악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의 중요성은 또 무엇이냐? 자, 어쩔 때 보면은 옛날에 한 예로 어떤 대학교에서 이제 무슨 시험을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뭐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배경음악 어느 종류의 배경음악 일정한 패턴이 되어 있는 배경음악들에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를 듣고 나서 시험을 봤을 때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왔다. 자, 그러면 그 음악이 바로 그 사람의 IQ를 높여줘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배경음악을 들은 게 뭐냐면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그러니까 감정 상태를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이 잘 되는 거. 그런 환경이 계속 접하면 접할수록 굉장히 기억력과 그런 집중력이 발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여파는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배경음악이 단시간에 그렇게 좋은 점수를 내진 않겠지만 그런 음악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정돈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정돈이 돼서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배경음악도 중요하고요. 어쩔 때는 아이들이 막 폭력적으로 막 나와요. 폭력적으로 막 나오는데 막 방방방방 뛰는 음악을 틀어주면 더 폭력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줘서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음악을 접해주고 또 한 예로는 우리 그 미국에 가면 이제 뭐 매직 아일랜드라는 그런 놀이기구 타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정말 신나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는 정말 이렇게 어른들이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나 이제 이런 데는 아이들이 가지만 정말 거기는 어른들이 가서 사는데 청소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이렇게 좀 성인들이 가서 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스릴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음악을 이렇게 모차르트나 핸델이나 굉장히 차분한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제가 참 이상하다. 왜
배경음악을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지 않고 모차르트나 핸델이나 이런 좋게 다운되는 음악을 틀어주시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여쭤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신나게 타고 왔잖아요. 근데 음악도 신나게 하면 사람들이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흥분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고율이 있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할까 해서 봤더니 음악이 사람이 그런 감정 상태를 굉장히 조절해 주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타고 와서 흥분된 상태에서 모차르트나 핸델을 들으면 마음이 정돈이 돼서 진정이 돼서 다시 이제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놀이기구를 타면서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배경음악은 또 뭐냐면 슈퍼마켓에 갔더니 음악을 막 틀어주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장소, 어떤 구역별로 가면은 그 구역에 맞는 음악들을 틀어줘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음악, 저기는 저런 음악, 이런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 그 음악을 들은 그 장소를 가면 대부분이 연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가는데 그분들이 옛날에 자기가 젊었을 때 들었던 음악을 들으면 좀 소비욕이 좀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꾸만 소비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소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배경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배경음악들은 굉장히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 갑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자 어떤 레스토랑에 가면 음악을 막 빨리 틀어줘요. 굉장히 빨리 틀어줘요. 주로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장소. 자,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음악이 아니고 밥을 먹는 그 순간에 빠른 음악을 들으면 내 마음도 급해져서 빨리 먹고 나가야 돼, 빨리 먹고 나가야 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천천히 먹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진정한 그런 가치와 그런 음식의 맛을 할 때는 천천히 듣는 곡을 틀어줘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천천히 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거죠. 그래서 각 레스토랑만에서도 그 배경음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배경음악은 아예 우리 일상생활에 아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이런 음악을 들음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청소년기가 되면 자, 좋은 음악을 듣게 되죠. 그래, 좋은 음악에 익숙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기분이 우울하고 자기가 폭력적으로 변할 때 사람은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듣게 되면 다시 자기가 감정을 추스리고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은 너무너무 일상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배경음악이 정말 중요하고 만약에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시라면 정말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내가 이렇게 내가 정말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막 뭔가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막 폭력적으로 되면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조절을 하고 또 우울할 때도 우리가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우울할 때도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태어나자마자 음악을 들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좋은 배경음악을 선택을 해서 들려주면 훌륭한 문화인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굉장히 성숙된 인간, 영혼을 조정할 수 있는 인간으로 이렇게 또 우리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뮤직을 하는데 음악 감상을 하는데 그냥 들려줄 수 없죠. 아이들한테 자 3살, 4살, 5살, 6살, 7살 반 뭐 초등학교 1, 2, 3학년 자 오늘은 음악 감상 수업할 거니까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들으세요. 자 그럼 그러다 보면 이제 고기가 꺼뻑꺼뻑 하다가 이제 책상으로 머리를 박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그동안 음악 감상을 지도할 수도 없죠. 뭘 지도를 해요? 뭘 가르쳐 줄 건데? 음표? 아니면 뭐 쉼표? 뭘 가르쳐 줄 건데? 작곡가 일생에 대해서 4살한테? 5살한테? 6, 7살한테?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죠. 집중력도 없을 뿐더러 되지가 않는 음악 감상 수업입니다. 자 아이들은 움직이고 있을 때 무엇을 배워요? 자기를 관련시키고 자기가 행동하고 뭘 하고 있을 때 그 프로세스가 됐을 때 자기가 무엇을 배우는데 바로 move,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음악을 들으면 당연히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말을 하는데 제가 음악을 들으면 당연히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오늘 딱딱해요. 손을 막 하고 제스처를 하고 해야지만 사람이 비로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들으면 당연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가만히 앉아서 들으라고요? 절대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신체로 표현하는 거. 들은 음악을 자기 그 감정을 신체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음악 감상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요 40분 수업을 하거든요. 40분 동안 아이 너무 좋아요. 정말 히트 과목이에요. 이거는 싫어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놀라운 거 신체로 표현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 CD를 들으면 그 신체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브먼트를 보면은
그 음악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연상적으로 아이들이 음악 감상을 듣고 그다음에 느끼고 보고 또 자기가 배워보고 나중에 심지어는 리듬도 따라하고 음정 패턴도 따라하고 노래도 멜로디도 따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모든 요소들을 이 Move with Music이라는 그런 교수법, 신체로 표현하는 음악 감상 교수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음악을 재미있게 들려주는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여러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할 거거든요. 자, 신체를 표현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내 던질 각오를 하고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오늘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쁜 옷을 입고 신체를 표현하는 음악 감상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아이들과 뒹굴고 막 표현하고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자기의 원래 그 모습에서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과 같은 연령에 대해서 놀아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 2, 3, 4, 5번까지 여러분이 이론적 배경을 살펴봤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음악 감상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언제나 이 주입식이 들어오려고 하면 주입식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렇게 자꾸 내치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Move with Music 강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강의 10가지 종료를 하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는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Music with Move 감상을 하기 위한 지도법, 세밀한 지도법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3강부터 저희가 이제 실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종료하고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Thank you everybody and goodbye.